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되게 밝고 명랑하고 전혀 상담이 필요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여자친구였어요. 실제로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담소 나누는 수준으로 상담 아닌 상담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친구는 제법 똘망똘망하게 나름 조리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잘 했었던 그런 친구여서 멋지다, 너 멋지다, 막 이런 반응을 간간히 해줬던 그런 친구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그림을 좀 먼저 볼게요. 예. 자, 이 그림은요, 풍경화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나름 노력을 한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시각이, 그림을 바라보는 시점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산의 모습인데요. 저런 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굽어보면 저런 모습의 산들이 보이죠. 구비구비라고 하는 산의 모습. 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상단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산도 표현이 됐는데, 산도요, 세모 모양의 산이 있고요, 종 모양의 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지금 당면에 해결해야 될 과제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먼 미래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자기의 과제까지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친구구나 하는 걸 해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내려다보는 시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집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이 오른편에 벽이 좀 보이고요. 정면으로 집이 정육각형의 그런 집 모양이 표현이 됐어요. 그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의 집 그림이에요. 자, 본인이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집 밖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네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의 그림에서 간혹 보이기도 하는 각도예요. 어떤 각도냐면 가장의 책임하에 나의 가족들을 이렇게 굽어보고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의 시각에서 그런 아버지의 시각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저는 가족과 동떨어진, 그리고 가족과는 조금 상이한 자기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지극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표현한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나무와 사람과 동물 그림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표출이 되는데요. 사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멋지죠? 뭐가요? 뿔이 멋지잖아요. 그리고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순하고 선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렇지만 뭔가 멋지고 이런 이미지의 동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선하고 착하고 약하고, 그렇지만 뭔가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근사하고 멋들어진 그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그림은 볼게요. 전혀 멋들어지지 않았죠. 자, 사람 그림에서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디테일함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눈과 이목구비를
선으로 표현했어요. 눈동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썩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은 표현되지 않았는데 손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느끼는 효능감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무를 보면 휘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기 자신을 휘어서 그렸습니다. 자, 보통은 줄기가 자아의 강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의 자아 강도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휘어져 있어요.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맞춰서 자기가 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반응하는 친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연하게 반응함이 능력이나 유능함보다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적응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 아닌가, 이런 게 해석이 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의 그 가족 환경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3살하고 4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언저리쯤에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그 무렵에 지금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지금의 어머님도 역시나 재혼이셔서 남동생 둘이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그 무렵에 2살 차이에 남동생 둘이 생겼는데, 이 남동생은 쌍둥이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외동딸이 맏딸이 돼서 성장하게 됐죠. 갑자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맏딸 노릇을 제법 무리 없이 해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귀찮은 적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동생들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면 아빠가 속상해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타적인 아빠에 대한 사랑을 이 친구는 자기 생활을 극복하는 요소로 썼던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불편함이나 자기의 귀찮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극복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에너지들은 저는 자기의 환경 안에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이 가족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친구를 일상에서 환경에서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의 형태, 이제 가정의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해서, 이러한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고 이런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야 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제 그 가정을 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선정을 했어요.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그 여건과 환경에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게, 이게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내가 나눠야 될 거, 내가 양보해야 될 거, 내가 접어야 될 거, 내가 이해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그 수준별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재혼 가정이든 뭐 재재혼 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가정의 형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참 진지하게 재미있게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14살 소녀의 그림을 함께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들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